여러분, 저도 솔직히 이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테슬라가 그토록 비밀에 붙여왔던 사이버캡의 실제 스펙이 공식 EPA 문서를 통해 전부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루머나 유출이 아니라 미국 환경보호청에 제출된 공개 인증 서류 그 자체로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런 소식 제일 빠르게 올려드리는 채널이 바로 아이러브나인이니까요. 자, 어떻게 이 정보가 세상에 나왔냐면요. 오랫동안 테슬라 관련 소식을 추적해온 유명 트위터 유저 소이어 메리트가 X에 새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어요. EPA에 제출된 공개 문서에 사이버캡의 핵심 재원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거죠. 원래 차량 제조사가 미국에서 신차를 판매하거나 상업 서비스에 투입하려면 EPA의 각종 인증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들이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다 보니 눈 밝은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드러난 스펙이 꽤 흥미로워요. 테슬라 팬이라면 바로 눈에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구동 방식입니다. 사이버캡이 전륜구동, 즉 앞바퀴 굴림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사실이 EPA 문서를 통해 확인됐어요. 테슬라가 그동안 출시해온 거의 모든 차량은 후륜구동 아니면 사륜구동이었잖아요.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까지 전부 그랬죠. 그래서 테슬라가 전륜구동을 선택했다는 게 팬 커뮤니티에서는 꽤 화제가 됐어요. 사실 이게 완전히 뜬금없는 건 아닌 게, 이전에 사이버캡이 전륜구동일 거라는 루머가 돌기는 했거든요. 그 루머가 이번에 공식 문서로 확인된 셈이고요. 왜 전륜구동이냐고요? 이게 단순히 이상한 선택이 아니에요. 전륜구동은 구조가 단순하고 부품 수가 적어서 제조 원가를 낮추기에 유리합니다.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대규모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용으로 기획된 차잖아요. 수만 대, 수십만 대를 찍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구동계 복잡도를 낮추면 생산 단가가 확 떨어지죠. 로보택시 사업이 결국 단가 싸움인 걸 생각하면 테슬라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에요. 배터리 용량은 약 48kWh입니다.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가 60kWh 안팎인 걸 감안하면 꽤 작은 편이에요. 배터리 운용 전압은 326V고요. 모터 출력은 163kW, 마력으로 환산하면 219마력입니다. 적당히 달리는 택시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치죠. 차량 무게도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공차 중량이 3113파운드 킬로그램으로 치면 약 1412kg이에요. 요즘 전기차들이 배터리 무게 때문에 2톤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 사이버캡은 의외로 가볍습니다. 최대 허용 중량, 그러니까 GVWR은 3730파운드, 약 1692kg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게가 가벼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 타이어나 브레이크 소모도 줄어들어요. 하루에 수백 킬로를 달려야 하는 로보택시 특성상 차 자체의 유지비를 낮추는 게 핵심이거든요. 애초에 사이버캡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가동률과 완전 자율주행을 전제로 설계된 차라는 게 이 숫자 하나에서도 느껴지죠. 그런데 주행거리 수치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EPA 문서에 적힌 등가 전기 주행거리, 영어로는 Equivalent All-Electric Range가 무려 418마일이에요. 고속도로 기준으로는 375마일이고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각각 672km, 603km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이 숫자가 실제 도로에서 나오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에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EPA 인증 과정에서 나오는 이 등가 전기 주행거리는 실험실 테스트 환경에서 측정된 수치입니다. 실제로 EPA가 최종적으로 인증하는 공식 주행거리 수치는 이것보다 꽤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에도 테슬라가 이전에 공언해온 사이버캡의 실사용 주행거리 약 300마일 수준과는 방향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48kWh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배터리로 그 수준의 실주행 거리를 뽑아낼 수 있다면 무게 대비 효율 설계가 꽤 잘 된 차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스펙 공개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사이버캡이 EPA의 공식적 합성 인증서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서류 하나 받은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인증서는 해당 차량이 미국 청정대기법상 모든 연방 배출 기준을 충족한다는 걸 공식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예요. 이 인증이 없으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상업 서비스에 투입할 수 없거든요. 다시 말해, 로보택시 상용 배치를 위한 연방 규제 절차 중 중요한 단계 하나를 통과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냐면, 테슬라는 이미 4월 말에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사이버캡 양산을 공식 시작했어요. 생산 라인에서는 핸들 없는 사이버캡과 핸들이 있는 사이버캡이 섞여서 나오고 있는 것도 확인됐고요.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 텍사스 스테이징 부지에서 150대 넘는 사이버캡이 한꺼번에 목격됐어요. 이 중 100대 이상이 기가 텍사스 출하대기 구역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숫자면 그냥 테스트 물량이 아니라 실제 상용 투입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얘기와 다름없어요.
규제 측면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테슬라는 최근 텍사스주 내에서 자사 차량을 SAE 레벨 내자율주행 차량으로 자체 인증했습니다. SAE 레벨 4가 뭐냐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사람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뜻해요. 레벨 5가 모든 상황에서 완전 자율이라면 레벨 4는 지정된 구역이나 환경 안에서는 완전 자율로 운행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이 자체 인증을 통해 텍사스 내 규제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한 거예요. 테슬라 임원진이 이전에 FSD V15가 나오기 전에는 대규모 로보택시 확장에 나서지 않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EPA 인증 획득으로 인해 전면 확장 전이라도 기존 서비스 구역 내에서 초기 상용 운행을 시작하는 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에요. 정리해보면 이 PA 공개 문서를 통해 드러난 테슬라 사이버캡의 핵심 스펙은 이렇습니다. 전륜구동 구성, 배터리 용량 약 48kW 시 운용 전압 326V, 모터 출력 163kW인 219마력, 공차 중량 3113파운드, GVWR 3730파운드, 등가 전기 주행거리 418마일, 고속도로 주행거리 375마일. 여기에 EPA 적합성 인증서까지 공식 확보됐고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는 이미 150대 넘는 사이버캡이 출하 대기 중입니다. 로보택시가 먼 미래 얘기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진짜 눈앞까지 왔네요. 앞으로 전개가 더 빨라질 것 같으니까 이 채널 알림 설정 켜두시면 업데이트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